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죠. 카멜메롱님께서 2월 23일 날 올려주셨고요. 제목이 영어가 무서워진 아이입니다. 이거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1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쭉 같은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나름 그 학원 해당 학년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칭찬만 듣던 아들내미 성실하고 꼼꼼해서 중학교 내신도 전 과목에서 한두 개 실수할 정도로의 아이라서 기대도 많이 받고 자신감이 넘쳤죠. 사실 큰아이가 지금 고3이라서 중학교 성적이 의미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도 좋아해서 걱정을 안 해왔는데요. 겨울방학 동안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2월에 기존 학원 말고 고등학교에 적합한 학원을 보내달라더군요. 원장님도 너무 좋고 열정적이시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다닌 학원이 수능 준비는 좀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학원을 옮겨봤습니다. 하필 새 학원 옮기는 타이밍에 아이가 집 앞 시험이 좀 쉬운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30분 버스 타는 내신 난이도 극강의 학교로 배정받아 버립니다. 몇 날을 알아눕고 학교를 안 다닌다고 울더니 겨우 맘 잡고 공부 시작. 새 학원이 소수정의 형태여서 우선 한 명으로 수업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새로 간 학원이 마음에 들어서 2회차 가는 날 영어 학원 원장님이 수업 시간을 잊고 한의원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떠난 우리 아들.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배정받은 고등학교 내신 전문 영어 학원을 새로 찾아가서 레벨 테스트 및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점수뿐 아니라 영어 내신 난이도가 최강이고 단어도 부족하고 이 정도면 서술형은 어려울 거라고 상담을 받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잠깐만 지금 할게요. 네. 진짜 기가 막히게 네. 모든 영어 학원에서 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중3 어머님들 한번 그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내신 상담 받으세요. 얘는 서술형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혼자 하면 서술형은 안 돼요. 혼자 하면 서술형 될 것 같아요. 다 이 얘기하거든요. 네, 어쨌든 다 하신답니다, 어머님. 어쨌든 집에 오는 길에 아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면서 단어책을 사와서 막 500단어씩 외우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면서 새 출발. 그런데 이 학원이 문법 1시간, 독해 1시간 담당쌤이 다르다가 보니 처음 간 아이에게 별다른 안내도 없고 교재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또 기존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고 낯선 학원 시스템이 위축된 아이는 뭘 하고 온 건지 모르겠고 질문할 수도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 학원에는 못 가겠다고 해서 또 중단을 했어요. 엄마는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위축된 게 가장 속상하고요. 어느 학원이든 한 번 다니면 불만 없이 최선을 다하던 아이가 하는 말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아이는 영어가 무섭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학교 배정부터 자꾸 꼬이기만 하니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이는 소수로 하는 질문과 보충이 가능한 하지만 내신 대비까지 잘 되는 곳을 원한다고 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영어 실력도 대단하지 않으니 내신 전문 학원 말고 근처 작은 학원부터 알아봐서 보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학원들은 다니기 싫다고 합니다. 영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줄은 몰랐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좀 길어갖고 빨리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이 중학교 때 내신에서 전 과목에 한두 개 틀릴 정도면 어쨌든 성실한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뭐 학업 역량까지 저희가 추론은 좀 섣불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중학교 내신은 뭐 전 과목 한두 개는 어쨌든 엄청 성실한 애인 것 같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어학원을 계속 똑같은 데 다녔는데 거기서는 얘가 막 칭찬도 받고 그랬나 봐요. 실력도 좋고 뭐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가 갑자기 이제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데뷔를 위해서 학원을 바꿨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배정도 원하지 않은 내신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 배정이 돼버렸고 새로 바꾼 학원에 갔는데 두 번째 수업날 선생님이 어디 딴 데 가셨나 봐요. 예,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받아서 또 다른 학원으로 바꿨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레벨 테스트 이런 걸 봤는데 막 또 뭐 실력이 없다는 소리만 듣고 또 갔는데 학원 분위기 적응도 못하겠고 막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영어가 무섭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계속 바꾸다가 아예 공포증까지 생겨버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방금 또 든 생각인데 네네. 진짜 형도 웃긴 것 같아요. 왜요? 방금 읽었잖아요. 근데 또 바로 정리를 해요. 기니까. 자, 어쨌든 간에 길잖아. 이거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서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상황인가. 일단 학원들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일단 궁금한 게 제가 네.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네. 얘는 이것만 보면 저는 영어를 분명히 어느 정도 하는 거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얘는 영어를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알 수 없죠.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객관적인 지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아니 그래도 영어학원에서 그 해당 학년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때잖아. 그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알 수는 없다 일단은. 알 수 없습니다. 어. 네.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됩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옮긴 학원이 소수정예로 하는 학원이었잖아요. 이 영어 선생님이 왜 한의원에 가 계셨습니까? 아프니까.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주로 영어 선생님은?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예, 어깨도 네, 아프고 알겠습니다. 아프다 보면은 정신이 깜빡깜빡해요. 제가 이분을 뭐 옹호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잘못한 거죠. 근데 이분도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 보면은 왜냐면 홍프로님이 한의원 자주 가거든. 예, 그 당신 아니야? 한의원 간다. 소수정예로 하는 난가? 선생님? 씨. 저 일단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예. 저 진짜 뜨끔했어. 예전에 전화 온 적 있었나? 네. 근데 이제 얘가 그 다음 내신 전문 영어에 학원에 갔는데 막 넌 단어도 부족해. 뭐 너 소수정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확 기가 죽었나 봐요. 이거는 네. 보통 고등학교 근처에 네. 이렇게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간 학교가 내신 극강이라면서요. 네네. 그러면 누가 와도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가도 네, 이 아이가 특별하게 부족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학생이 가도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 진짜 여유 있게 1등급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는 만나기 쉽지 않을걸요. 100명이 오면은 95명은 네. 1등급이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음. 등록률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진짜 이거는 지금 업계 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그러니까 영어 저도 뭐 강사로서 공포 마케팅, 팩트 폭행, 네. 아니면은 공감 뭐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네네. 케바케예요. 예. 네, 어떤 부모님은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거 상관없이 등록하려고 마음 먹고 온 사람이 있고 네. 어떤 분은 진짜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계 전문가로서 꼭 마케팅은 아닐 수도 있고 인간관계는 네.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이제 네. 레벨 테스트를 하면 보통 중학생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들을 확률이 높고 특히나 그 학교 내신이 높으면은 네. 99%는 이런 말 듣죠. 네.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영어가 무섭다고 하는데 이런 애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이 보죠. 아 그래요? 네네. 흔한 상황입니까 이게? 되게 흔한 상황이고 그렇구나. 영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이 싫다? 보세요. 이전 중학생 때는 내가 거기서 제일 잘했어. 인정받았어. 내 위주로 돌아갔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공감하려고 그러면 네네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되게 영향력도 많이 끼치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네.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고 네. 이웃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어. 네. 근데 이사를 갔는데 텃세가 심해. 막 괜히 트집을 잡고 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살고 싶겠어요? 딴 데 가고 싶겠어요? 딴 데 가고 싶어서 갔거든? 근데 여기 네. 더 심하네. 갔는데 무슨 뭐 마을 발전 기금 내라 그러고 막 네. 이런 게 날라오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어떻게 보면 적응의 문제네.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는 상황이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선생이 저는 객관적인 실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어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현재 존재하는 시험 중에서 아이의 어떤 실력을 제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쉬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모의고사 푸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고등학교 학력 1학년 평가. 3월, 6월, 9월, 11월 고등학교 2학년 3월, 6월, 9월, 11월 한 3개 정도 보면은 네. 그거의 평균치가 대충 이 아이 실력이거든요. 네. 갑자기 뭐 1등급, 8등급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 풀어서 너무 잘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 풀어는 좀 안 나왔어. 잘 나온 거 하나를 실력을 보면 안 되고 한 3번 정도 3번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 평균치가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인 성적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자꾸 이 아이가 지금 자기 영어 실력에 대해서 막 의심도 갖고 하니까 그때 한번 풀어봤는데 진짜 나쁘면 어떡해요?
예? 진짜 나쁘면 어떡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된다. 그 요새 워낙 슬램덩크가 인기니까 네네네. 슬램덩크에서 그 감독이 그러잖아요. 뭐가요? 아 만화. 초심자가 상급자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일 우선순위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예.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물론 뭐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건 꽤 모르는 어렵진 거니까. 않겠네요. 어머님이 좀 구애갖고 한번 풀어보면 되니까. 맞아요. 예. 펜타겐 선생님은 이제 이 상황 지금 이 학원에서 낚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낚시했다고 생각 안 하고 네네. 전 황보 선생님 말 중에 얘가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멘탈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긴 해요. 약간 좀 같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좀 약해. 마음이 여리고 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그런 면도 있긴 해. 있긴 한데 일단은 오늘 요 사연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원 시스템.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도대체 저는 이게 왜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레벨 그래요? 테스트를. 아 그래요? 근데 보통 레벨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수학도 하잖아요 주로. 많이 한단 말이야. 수학도 하고 영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어는 잘 안 하더라. 그러니까 국어는 또 안 해. 아 그거 안 해요? 잘 안 해요 국어는. 아 그래요? 과학도 안 해. 과학도 레벨 테스트 이런 거 많이 그런 거 없단 없어. 말이야. 어? 수학도 아주 많진 않고 영어는 항상 하더라. 근데 영어 레벨 테스트. 저도 합니다. 네. 저 왜 하냐면은 왜요? 왜 하는 거예요 근데? 눈빛만 보고는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을 알 수가 없어. 아니 영어 실력이 못하는 애를 내가 가르쳐 와서 키워야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어. 아 영어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교육은 네. 그 아이의 상황 플러스 1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뭐 모의고사를 성적을 보고 뭐 해도 네. 막상 제가 가르쳐 보잖아요. 다른 경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는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고3 1등급이 나왔대. 그러면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네. 중학교 여학생이었어요. 네. 제가 맡아봤어요. 이제 그거에 맞는 걸 테스트를 안 보고 그거에 맞는 걸 가르쳐 봤거든요. 네. 너무 안 맞는 거야. 근데 자꾸 그 학생하고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1이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1등급이 나왔었다. 근데 아까 그래서 객관적 실력 테스트가 중요하긴 하다. 제가 여러 번 추궁해보고 해보니까 딱 고3 모의고사가 한 번 90점이 나온 적이 있대. 근데 실제로 풀려보니까 80점대, 70점대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근데 웃기게 뭐지 않아요?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럼 학원 그만둬요. 왜요? 본인의 실력이 드러났죠. 드러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 학생에게 피해를 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뭔가 근데 이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 참교육자신 홍프로님은 이제 그런 의도로 하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듣는 얘기들 어머님들 사이에서 듣는 얘기나 보통 이제 이게 뭐 초중등에서 레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고 그 동네에 유명한 학원이 있더라고 영어 각 지역마다 그 초중등에서 무슨 뭐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영어에 뭐 초급 하는 애들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중급은 요 학원이고 최상위권은 이 학원이다. 이제 업계에서 이 어머님들의 평판이 정해져 있더라고. 평판이 정해져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직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우리 아이는 여기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졌어. 못 갔어.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올게 하면서 여기 다니는 애들도 막 부러워해. 엄마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일종의 이 질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생태계가 생긴 생태계가 거죠. 있더라고. 네.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구속의 죄명은 뭔가요? 어? 죄명은? 사기죄죠. 아 사기죄. 네. 어떤 뭔 사기? 어디 지금 사기가 있어 레벨 테스트에?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의 의도를 네. 당연히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실력인 거 감안하는 거 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근데 뭐가 이렇게 해야 돼요. 레벨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레벨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대신 그 레벨 테스트가 최대한 객관적인 시험이어야 돼요. 맞아요. 네네네. 맞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의고사를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모의고사 한 번이 애매하면 여러 번을 봐서 객관적으로 딱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실력을 확인했으면 그거에 맞게 컨텐츠라든지 수업 난이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레벨 테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보세요. 우선은 대부분의 이런 학원들은 일단 첫 번째가 말도 안 돼요. 객관적인 시험 지표가 아닌 거예요.
그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자체적인 거를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한단 신뢰도가 좀 말이야. 떨어질 수 있다. 신뢰도가 엉망진창인 거지. 그냥 자기네 우리 학원이 레벨이 한 10가지가 돼 있다. 그럼 그걸 나누기 위한 툴인 거야, 그거는. 그냥 바구니 나누기 위한 뭐 그런 거야, 그냥. 근데 뭐 어쨌든 근거가 아예 없진 않겠죠. 두 번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레벨이 10반까지 있어요. 그러면 네. 10반 다 그 10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컨텐츠와 수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네. 그거 대부분 아니거든요. 특히 수학 학원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뭐 영어 학원까지는 뭐 워낙 뭐 유명한 막 대형 막 학원들 있잖아요. 막 주식 네네네. 상장된 학원들 보면 레벨별로 있죠. 보통 영어는 교재가 교재도 이렇게 뭐 딱딱 순서대로 돼 떨어져 있잖아요. 있지. 미국 그 미국 본토 교재도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수학은 보니까 이런 식이야. 오늘 뭐 영어 학원인데 수학은 그냥 어떤 학원은 막 14반까지 돼 있대요, 레벨이. 4반. 야,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닌 거야. 그냥 이 학원을 계속 다니게 만드는 거지. 14반, 13반, 14반. 아, 그러네.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막 이렇게 다니게 하면서 뭐 이제 상위권 반에 대한 어떤 뭐 지위도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들을 기죽이는 용도가 하죠. 기죽이는 용도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등급제 같은 걸 하는 그렇죠. 거구나. 등급제인 거예요. 이제 약간 라이센스, 뭔가 육두품 성골 회원제 진골. 아니 그런 제가 거예요. 요즘 당근 마켓이라고 네. 거기 빠져서 네. 거기에 레벨 많이 몇이야? 막 배지가 많이 빠져 있고 계시죠. 예. 배지 몇이야? 그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60도를 돌파했어요. 60도? 오, 엄청하네. 엄청 많은 거더라고. 그래서 뭐 뿌듯하거든요. 네.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레벨 테스트의 본질이 약간 아닌 거지. 사라졌다. 레벨 테스트의 본질이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엄마들을 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공부했던 것들 이제 싸그리 무시하려고 한다거나 우리 학원에서는 안 돼. 그런 어떻게든 이미지를 구축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우열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레벨 테스트야.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그런- 학원들이 그렇게 한단 그런 말이야. 측면이 있다. 아니야? 어떻습니까?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제 네. 비판하는 아니, 이제 지금 이분은 되게 예. 화가 나 있으셔가지고. 예, 사회과학적으로 비평을 왜냐하면 하신 내가 거고.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 서술형은 안 돼요. 서술형은 안 돼요. 그래. 자, 이제 현직 업자로서 또 한번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 예. 학원들이 네. 왜 그렇게 하는지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송에서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알아서 말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학원의 레벨 테스트는 뭐 그 학생의 레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도 쓰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 학원의 들어오랜가 아니랜가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욕해도 돼요? 욕하세요. 욕해 보세요. X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요? 어떤 학원이 얘는 우리의 수준 대부분의 학원은 이익 집단이잖아요. 네. 어떤 학원이 예를 들어서 가려받고 그렇게 꼼꼼하게 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미지를 돈을 못 구축하는 버는 거야. 거잖아. 그렇지. 아마추어야. 그런 아마추어야, 이미지만 아마추어. 구축하는 거지 실제로 안 설명을 그렇단 말이야.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드릴게요. 제가 갖고 사기 갔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업자로서 다시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죠. 드릴게요. 예, 설명해 주시죠. 어느 지역에 가면은 네. 영어학원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상중 애들 다 다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누구를 중점적으로 가르칩니까? 다 그냥 그걸 가르치잖아요. 네네네. 상을 가르쳐야지. 되게 아름답고 전인적인 교육인데 그렇죠. 예. 다르게 말하면은 특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의 수준이 네네네. 70점대를 80점으로 올리는 교육과 네. 80점을 90점으로 올리는 교육과 예. 90점을 100점으로 올리는 교육이 좀 다를 수 약간씩 있죠. 질적인 부분이 다를 수가 다른데 그게 이제 전문화가 안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제 학원이 여러 개야. 여러 개 있어. 이 동네. 그러면 이제 다섯 개가 있어. 자기들끼리 막 이제 경쟁하다가 나름 모색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학원은 특화시켜야 선생님들하고 보니까 야, 우리 학원은 50점째 애들을 70점으로 올리네. 또는 그런 애들만 우리 학원에 오네. 뭐가 선인지 후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아요? 네. 뭡니까? 뭘 것 같아요? 학원 원장님들이 돈 궁극적인 버는 거지 목적. 뭐. 돈을 많이 벌고 어,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데 네. 저 학원 보니까 저렇게 해서 애들이 모이네. 음. 그럼 우리는 야 우리가 쟤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경쟁 힘들겠네. 약간 우리는 80점대 애들을 90점으로 올리는 걸 집중 타겟팅을 하자. 타겟팅을 하다. 약간 저 학원은 또 다른 학원은 또 애들이 뺏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모이면서 노하우들 쌓이고 하니까. 그럼 저 학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위권만 가게 된 거야. 상위권만 가게 된 건지 상위권만 끌어모은 건지는 네. 그건 뭐 제가 선호하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태가 형성이 됐어요. A 학원은 하위권,
B학원은 중위권, C학원은 상위권. 왜 C학원 보고 왜 우리 아이들 안 받냐? 받고 싶죠. 가르치고 싶은데 일을 해보니까 타겟팅을 해서 그 아이들만 받는 게 더 성과도 좋고 일하기도 편하고 더 효율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이 업계 되면은 관점을 이제 좀 우호적으로 이게 이제 좀 우호적으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형성이 돼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학원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된 게 할 수밖에 아닐까? 없다. 이게 마케팅 전략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일종의.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 업계에서 이 위치를 어느 정도로 잡고 그 타겟을 이 모든 것들이 경쟁이 없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게 세분화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레벨 테스트는 다 어렵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레벨 테스트를 쉽게 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수업을 안 들어. 길을 죽여놔야 돼. 수업을 안 들어. 전형적인 업자의 마인드죠. 아니 업자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운영이 어떻게 안 돼. 운영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고 애들도 그만두고 나가고 해서 원장이 학원 망해야 돼. 알겠습니다. 뭐 그런 자 좀 그러면 뭐, 일단 이 사연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마침 또 극강의 내신 난이도를 자랑하는 전문 학원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으니 아마도 이 홍프로님의 어떤 지금 얘기를 봤을 때 이 레벨 테스트 수준이라는 게 매우 높았을 것 같다. 당연하죠.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아이가 실제로 실력이 어떤 건지는 한번 이건 객관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그거랑 됩니다. 별개로 별개로. 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고 지금 애가 이제 위축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쵸. 학원을 어떻게 얘 학원 보내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홍프로한테 갑니까? 가장 무난한 거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내신 학원실 무난하지 않을까요? 이 그냥 학원이 그 아무거나. 학원이잖아요. 이 아니, 학원이 그 학원인데 하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학원을 몇 개 있을 가라.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네. 보내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전 그 학원에 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한번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테스트해보자. 평가해보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학원을 가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는 창법 신세가 돼서 그쵸. 거기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느 사회나 가나 이런 어떤 이겨내야 되는 면도 적응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네.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과외 이런 것 차라리 나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네. 일단은 과외도 하기 전에 먼저 학원을 몇 한번 군데 더 다녀봐서 아이가 어쨌든 그 적응의 어려움도 한번 이겨내봐야 된다. 뭐 이런 거야? 뭐 저는 그런 얘기도 좋고 일단은 뭐 그 전에 저는 우선적으로 네. 지금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상태에서 뭐 학원만 선택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서 아까 계속 객관적인 테스트. 뭐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펜타키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이게 하는 게 좀 일단 구속시키러 갑니까? 예, 이거? 일단은 네, 레벨 테스트 레벨 관련 얘기는 제가 방송 기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할 건데. 잡으러 갑니까 지금? 예, 예. 뭐 이게 솔직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 이런 고등학교 내신 학원들 많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등학생들 대상 내신 고등학교 학원들은 학원들은 사실 레벨 테스트 이런 개념이 없는데 없어. 이상하게 초중 중등이 되게 많아. 이게 초중, 이해는 해. 중등이. 이제 뭐 고등학교는 등급이 있으니까. 근데 네. 고등학생들도 예를 들어 내신 학원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가려서 안 받는단 말이야. 안 받죠. 목적이 뚜렷하단 말이야. 내신 성적.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레벨 테스트 10반이 있어. 너는 10반이고 너는 1반이야. 근데 어차피 A 학교 내신반이야. 그럼 뭐 달라요? 하는 게? 뭐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레벨 테스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특히 그 지역 수학학원 중에 유명한 학원들이나 아니면 네. 뭐 영재학교 연가고 많이 보내는 학원들 보면 그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연가고 진입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연가고 준비 아니면 하여튼 막 이거 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봤을 때 이거. 알겠습니다. 그냥 개입 전문가 입장에서 대한민국 교도소가 더 엄청 할 텐데 줄 서야 돼요. 들어가려면 한 3년 기다려야 돼. 본인의 어떤 그 사회 비평 그만하시고 얘 어떻게 하냐고 얘. 일단은 어머니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네. 어머니께서 아셔야 돼요. 얘가 난이도 극강의 학교로 배정받아 버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전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뭐 그 지역에서 난이도가 높다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지역학원 설명이 많이 가니까 이제 듣다 보면 뭐 이 학교는 내신이 어렵고요. 이 학교는 내신이 많이 쉽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좀 차이 나겠죠. 아무래도. 그게 차이가 없어요. 대입에 차이가 없는 학교예요. 근데 물론 시험의 난이도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 근데
근데 거기서 거긴 거야. 예를 들어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러면 어차피 비슷한 수준의 애들이 온다면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방구에 배정이 된 게 아니라면 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위축되냐 왜 이거 위축되냐. 뭔데? 너도 지금 거의 전교 1등 아니었냐. 그럴 괜찮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영어만 고민하시잖아요. 네. 대입에서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 지금 500단어씩 그걸 왜 외우냐 도대체 이거를 왜 영어에 너무 아니, 레벨 테스트 꽂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지. 내신은 종합 점수잖아요. 그리고 수학이 제일 중요하거든. 냉정히 말씀드리면 대입에서 지금 왜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냐.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꽂힐 필요가 없고 네. 위축될 필요도 없고 이제 대입을 좀 큰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그리셔야 이제부터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 종합 싸움이 종합 싸움.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영어가 아이가 좋아했고 그동안 잘했고 어떻게 보면 믿는 약간 도끼였단 말이에요. 상처받은 것 같아요. 네. 좀 마음에. 그래서 원래부터 힘들어하고 싫어했고 못했다 그러면 그러긴 하겠는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치. 걱정을 한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교육 시스템이 만든 거라니까. 이 아이가 영어 실력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에 치인 거야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펜타길 선생님의 관점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펜타길 선생님 개인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네, 내용 증명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메롱님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아이가 조금 마음도 약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입시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제 더 힘든 시련들도 있을 거고 뭐 성적이 마음 먹은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텐데 마음 좀 독하게 먹으시고 저는 뭐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아이가 충분히 노력해서 그래서 어머님도 응원해 주시고 펜타킬 선생님 말씀도 좀 들려주세요. 이 학원이 구석수수 해야 된다. 네 영어가 못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응원도 좀 해주시고 압수수색. 예. 요즘에 약간 대한민국이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시즌 10번째 시즌의 첫 번째 방송을 이제 월간 상담소로 다시 스타트를 해봤고 저희가 오랜만에 또 모여서 떠드니까 또 재미도 있고 또 서로의 의견의 차이도 다시 한번 확인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학기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고민도 하고 많으실 텐데 저는 신학기 오면 꼭 하고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대를 버려라. 그래서 방학 때 너무 많이 열심히 했다가 보통 아이들이 성적으로 환원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망하고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기대를 버리고 겨울방학 때 했던 거 그냥 연장선으로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과정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버리고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더 좋지 않나. 기대를 버리고 포기하지 말고는 같은 말인가요 이게? 자 다른 분들도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그러니까 올 한 해 갑자기 100kg 있는 사람이 50kg 빼겠다 그러면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 있어요 지금. 100kg인 사람은 이제 90kg, 그렇죠? 80kg 단계적으로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단계를 건너뛰고 한 번에 가려 그러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100kg 아닙니다 참고로. 네. 나한테 그때 오해하실까 거의 봐. 100kg가 됐다고 했잖아 그때. 이게 심리적인 거지. 내가 근데 진짜 몸무게가 너무 완전 낮잖아 그랬는데. 네. 그럼 어쨌든 시즌 10까지 올 수 있게 된 거는 어쨌든 이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응원도 지금까지 해주시고 남아 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꽤 남아 계신 있어요. 분들도 계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동안 들으신 인사 분들. 드린다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종종 저희가 평소와 다르거나 설마 십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이가? 네, 예. 설마 네, 설마. 평소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초심을 잃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10년째 했는데 어떻게 초심을 갑니까? 잃을 수 있습니까? 네. 그죠? 네. 초심이 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초심이 뭔지도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건강한 이상 좀 다양한 컨텐츠로 계속 다양하게 찾아뵐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좀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방송이니까. 네. 뭐 어쨌든 저는 처음 방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래도 뭐 우리는 좀 남들과 다른 방향의 좀 독특한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욕심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거저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즌 10 본격적으로 입시왕 시작을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